그러면 이번에는 순매수 상위 중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있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증 소식이 있어서 개파락으로 떨어지더니 오늘은 또 4%대 상승을 보이면서 꽉 찬 양봉으로 일단은 그림은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또 담고 있고요. 리포트 보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말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TP를 82만 원, 여전히 룸은 좀 많이 열려 있는 상태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정보를 다 모았을 때 지금이 저점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부분들은 항상 강조드렸던 것처럼 주가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은 일단 리스크 요인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장 시점에 물량이 풀린다는 것은 일부 수급에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이 방산 부분에 관된 투자 부분을 확대한 부분들 그리고 타법인 주식 취득이라는 부분들은 해외 방산기업 인수가 좀 유력한 그런 상황들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좀 구체화됐다는 관점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이 기간 텀이 2027년도 늦게는 한 2030년도까지 필요한 자금을 먼저 당겨서 이 조달한다라는 관점에 대한 의문이 그러니까 신뢰성 관점에서 훼손으로 좀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일단 기업 설명회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어떤 전략이라든가 수주 성과에 관련된 어떤 이 비전 제시 같은 것들이 좀 더 구체화가 좀 된다면 일부 수급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4.6% 정도 반등하는 데 어떤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유의된 포인트들은 일단 주주 배정 유상증자 기간에 단기간 하락했던 부분들 단기간 좀 하락했던 이 부분을 지난 3월 18일 78만 1,000원이라는 이 갭을 단기에 좀 메꾸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훼손 부분들은 아니고 수주의 연속 성과라든가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매출 실적의 어떤 반영 효과들은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어떤 스탠스 유지가 좀 맞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보다는 저는 상장 시점에 주가가 일부 좀 조정을 주는 구간에 좀 모아가는 전략을 좀 유효하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고요. 일단 기존의 보유자들께서는 사실은 현재 구간의 추격 매수보다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에 관련된 청약 물량을 좀 받아서 일부 좀 평단을 좀 관리하는 그런 전략들이 조금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차트상으로는 개파락으로 유증 이후에 떨어졌기 때문에 5일선, 21선은 이제 이탈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주말 사이에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주식 정도 매입한다, 30억 규모 매입한다라는 소식도 아마 오늘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외하고 다른 방산주 혹은 다른 조선주 강한 종목들 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쨌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로 시작된 이 투심에 대한 위축으로 인해서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종목들을 굳이 같은 이유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다면 이거는 일단 섹터 내 조정이 좀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중 축소라는 관점들보다는 방산주의 경우는 익절가를 좀 높여가는 대응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차익 실현을 좀 할 필요는 없고 대체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지지선을 결정해서 이 부분이 밀리지 않는다면 홀딩 전략.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위협한다면 일부 차익 매물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유연한 어떤 스탠스 유지가 좀 더 명확할 것 같고 방산주의 경우에는 선별적인 어떤 종목의 어떤 모멘텀들이 재차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폴란드 2차 실행 계약에 관련된 본계약 체결이 가시화된 부분들이 상반기 안에 좀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LIG 넥슨의 경우에도 미국의 비공이죠. 비공에 관련된 어떤 첫 유도미사일에 관련된 수출 관련된 논의가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좀 이루어질 것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개별적인 수주 성과들이 좀 본격화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중동 그다음에 유럽을 좀 논의를 해서 중남미라든가 호주 같은 기업들 특히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무기 도입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재차 좀 부각이 좀 된다면 수주에 관련된 모멘텀 안에서 개별적인 어떤 수급의 어떤 연속 성과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좀 다른 흐름 보이면서 4%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외국인과 기관 쪽 양쪽에서 담아가는 공통으로 담아가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었고 또 같이 묶어보면 현대가 같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를 외국인 쪽에서 담아가고 기관은 현대 로템, 현대 글로비스 담아갑니다. 그럼 대표님 이건 지금 한화 그룹주 하면 그동안 대장주로 꼽혔던 그룹주 중에 하나였는데 상대적으로 유중 이슈 때문에 좀 흔들림을 보여서 현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받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가 이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수급이 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하나그룹주가 그만큼 단기간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유종이라는 악재 때문에 오히려 투매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지는 것도 좀 당연한 수순이 좀 됐다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지수에 견조한 어떤 연속 성과들 때문에 특히나 뭐 관세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수급의 정체 요인들이 일부 좀 완화됐던 구간들, 특히나 뭐 주말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호 관세가 일부 유연성을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4월 달에 일부 관세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기대감. 그래서 관세 리스크 때문에 수급 정체를 맞았던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일부 수급 완화가 오늘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적이 좀 증명해 준다면, 그리고 뭐 1월 데이터보다는 뭐 2월 데이터가 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 기조, 특히나 뭐 피크아웃 논란은 재차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이 판매량들은 1월 데이터가 좋았고 2월 데이터가 좀 좋았기 때문에 수익 지표의 관점에서는 작년과 좀 유사한 흐름들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익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들은 이어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투심이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 상호관세 부분들, 특히나 이 캐나다, 멕시코에 관련된 관세 부과 리스크가 아직까지 노이즈로 좀 일부 좀 작용했다는 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완화되는 구간이라면 충분한 수급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관세 이슈가 조금은 협상용으로 유연성에 대한 강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아간다라는 말씀 함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떠오르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